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나이 50인데 느낀 건 돈 빌려달라고 부탁한 친한 지인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10명 중 8명, 9명 이상은 돈 잘 안 갚고 크게 속썩이고 관계 파탄 났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면 인분 얘기라면 그런 거잖아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돈을 제대로 안 갚았다는 얘기죠. 나이 50이면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인생 경험이 많은데 돈 빌려간 케이스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이분 말을 전하자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돈을 꺼가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책임지고 갚고 앞가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거의 없었던 얘기죠. 근데 실제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분 말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제때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없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살면서 누구한테 금전적 신세지는 걸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빌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저한테 빌려간 적은 있는 사람은 많아. 근데 제때 갚은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냥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소액이라 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보통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일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착실하게 산다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게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분도 그럴 거예요. 주변에 지인들 중 10명 중에 9명이 안 갚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야 돈 얼마나 있냐,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부탁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멀쩡하지 않다는 겁니다.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 나이 먹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돈 한 200 정도 있냐? 200 정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재산 200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있잖아요. 돈 관리 못하고 가진 게 그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얼마나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 가까우는데 수중에 돈도 없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얼마나 헛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못 믿고 내가 돈을 빌려주나요? 여러분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이 궁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겨. 여기 돈이 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 돈을 빌리겠지만 은행에도 돈을 못 빌리면 누구 찾아요? 가까운 지인들 찾겠죠. 지인마저 안 되면 형제 가족을 찾겠죠. 근데 빌려주면 안 돼. 여러분 보통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이제 내밀 정도면요. 이 사람은 정말 갈 때까지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왔다는 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손을 다 벌렸다는 거야. 저기 벌렸는데 안 되고 여기 벌렸는데 안 되고 해서 돌고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빌려줘야 될까요? 그동안 의리도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밥 얻어먹었고 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빌려줘야 될까? 그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딴 게.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 그래도 뭐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고 술 같이 먹고 당구 같이 했고 PC방 같이 갔고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 진짜 1도 안 중요해요. 아무 쓸모 없어 이거. 네. 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그만큼 좀 행실이 안 좋구나. 금전적 문제가 많구나. 하자가 심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앞으로 좀 멀리하겠다. 거절하고 연락 안 받아야겠다. 좀 피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 정말로.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안 봐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정말 싸가지가 없다. 붕어 형 너무 외정하다.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칼같이 끊냐. 이렇게 또 댓글 달립니다. 분명히 달려. 그러면 역으로 제가 대답할게요. 그렇게 좋으면요. 본인 혼자 돈 빌려주세요. 본인이 빌려주고 못 받아봐. 그런 말이 나오는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인이 돈 빌려주고 돈 떼어봐요. 그딴 말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뭐냐면 그만큼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는 거야. 네. 보통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들면요. 이성을 놔버립니다. 이성.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그런 선을 넘어가 버려. 왜냐, 앞가림 못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 사람들 많이 생기겠죠. 배째라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훨씬 더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내가 그런 불편한 일이 안 겪으려면 애초에 돈 관계를 안 하는 게 좋고, 그 사람과 좀 관계를 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다기 쉽지 않겠죠. 근데 끊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정리. 정리해야 될 사람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관계 지향적인 어떤 문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면 좀 나쁜 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거절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 거절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절할 거면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다. 그러면 안 돼. 미안하지만 난 너하고 돈 거래할 생각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이런 걸 연락하지 마라. 나 먼저 끊을게. 끊고 그냥 수신 차단. 너무 냉정하게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뭐 그 사람은 나보고 싸가지 없다, 인정머리 없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확실해.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빠야 나를 멀리하겠지. 오히려 기분 나쁜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 뭔가 불쾌감 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안 하겠죠. 돈 얘기 안 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한 번 더 돈 얘기하면 또 이런 쿠사리 먹을 거 뻔히 아니까 못 하겠죠. 사실 초장이 이렇게 딱 세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난 전화도 안 할걸? 보지도 않을 거야 이게. 오히려 스윗하게 나가면 더 이용당하기 쉬워. 스윗하게.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친한 언니 돈 빌려주고 재촉해서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결론은 빌릴 사람은 늘 빌리는 거에 익숙하더라고요. 차에 밀어져서 가족 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나도 덜 불안할 것 같다고 하니 바로 전화 와서 버럭하더라고요. 알아서 뭐 할 건데. 순간 저도 화나서 처음으로 언성 올라갔어요. 결국 다음날 입금 들어왔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야, 언성 높여서라도 받을 건 받아야 돼요. 이거 잘하신 거야. 보통 성격이 좀 어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보통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절 못하고 좀 나만 심술이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 오란이 있어도 이렇게 다짜고 따지지 못한 사람 많은데 이번에 따졌는데 이거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받으면 돼요. 물론 저상과의 관계는 좀 안 좋겠죠. 안 좋아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 돈 떼먹고 나 불러라는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뭐합니까? 댓글 적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씨 내 피 같은 돈을 떼먹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서 이제 뭐 하려고. 이미 갈 때까지 갔는데 이미 신뢰는 깨졌고 저 사람 앞으로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그냥 돈 안 받고 돈 받고 안 보고 사고 싶다. 그럼 세게 나와야 돼 세게. 그러니까 저 사람과 안 볼 각오로. 이분 말 맞아요. 자, 빌린 사람은 늘 빌리는 게 익숙하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다. 이 말과 귀결되는 겁니다. 애초에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빌리는 게 익숙하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내가 돈 관리 못한다 이 말이잖아. 돈 관리 잘하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빌릴 일이 없겠죠. 빌리는 것이 익숙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흥청만은 쓰고 제때 돈을 안 갚는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돈 못 받아가 힘든 거는 1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 나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니까. 이분도 그런 거예요. 참고 참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하루 이틀 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락하고 좀 봐주고 했더니 사람을 알로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정하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전화 버럭하더고요. 이게 무슨 버럭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약속된 날짜에 안 주니까 참고 참았다 안 되니까 내가 전화해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이게 버럭할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이게? 화를 낼 사람은 돈을 빌린 쪽이 아니라 빌려주고 못 받은 쪽이죠.
뭔가 죽이 정도된 것 같아. 당신이 뭐 잘한 게 있다고.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돈 빌려간 사람들, 난 사람은 안 보인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알아서 뭐 하긴요. 어? 이렇게 해야 돈을 줄 거 아니야. 결국 돈 받았네요. 예, 다행이네. 근데, 기분은 더럽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내 돈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언성 높여가면서까지 해가지고 내 돈을 받아야 될까? 그냥 처음부터 안 빌려줬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줬을까? 애초에 믿을 게 못 되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님은 돈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싸우고 나서도 돈을 못 받는 사이도 많아요, 이게. 돈 받으려고 했다 지쳐가지고, 에 됐다, 씨. 이거 처먹으라 하면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 치고, 멀쩡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이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정말 멀쩡히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멀쩡히 살았으면 돈을 안 빌리겠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으려고 하지 않겠죠. 갚겠죠, 이게. 근데 요즘 보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양심마저 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대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초에 동물이 같은 걸 안 하면 되겠죠. 안 하고 저 사람과 연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갑자기 전화 와서 돈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냥 거절하시고 관계 정리하시고 연락 끊으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겪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